2018년 9월 1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제가 이제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 그만두고 휴내 퇴장으로 막 이제 가기 시작한 때인데요. YTN 라디오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였는데요. 남북의 그 경협, 그리고 또 호텔, 그리고 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순서를 가졌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때 양측이 조금 더 잘해서 이런 어떤 회담에 실질적인 그 성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로 세계의 강국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청춘함 장단, 그리고 저의 선막생활,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다뤄주셔서 지금 다시 보니까 이런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와 조언을 방송에 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기대에 대한 부분은 방송을 했고요. 조언에 대한 내용을 좀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건설 분야가 아마 가장 먼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관광 분야가 아니겠어요? 금강산 관광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이 두 분야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분야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전문가를 오늘 생생초대석에 모셨습니다. 한보종합건설 사장, 한보철강건설사업본부 사장, 한보에너지 사장, 유원건설 사장, 극동건설, 효명건설 대표, 호텔석유와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 이어서 2008년부터는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을 보유한 호텔 운영사인 아코르 엠바서더 코리아의 사장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의 회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권대욱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소개 되게 길게 네네네. 이 많은 일을 네, 그동안 뭐 제가 하여튼 기업에 지금 나온 지가 한 45년 되니까요. 세월이 벌써 10년이 4번이나 지났잖아요. 셀카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요. 셀카 돼요. 그래? 셀카 되는데? 셀카. 이렇게 이거 하면 된다. 요걸로. 오케이. 되나? 네, 됩니다. 이제 될 겁니다. 이거 세워야 돼. 모든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던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모이면 혜택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되고 있는 거죠? 라이브. 공동으로 오케이. 네네네.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기금 많은 분들이 법인을 좀- 만들면 정부에서 실제 네. 안녕하세요. 법인에 최대 2억 원까지 보상 지원을 드립니다. 정부의 무상 지원 혜택 외에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 세제 혜택, 정기근로 감독 면제, 정부 포상 우선 추천 합참단이 너무 많이 공동근로 그게 복지기금 무슨 법인에 말씀이세요? 대한 너무 자세한 청춘합창단이 사항은 워낙 유명하니까 근로복지공단 청춘합창단이 홈페이지 너무 많이 또는 문의전화 그래, 원주시다. 052-704에 원조죠, 당연히. 그럼? 접통이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금 정상회담 시작한 거지? 그림이 안 들어온 거지? 이렇게.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와 조언을 방송에 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기대에 대한 부분은 방송을 했고요. 조언에 대한 내용을 좀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건설 분야가 아마 가장 먼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관광 분야가 아니겠어요? 금강산 관광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이 두 분야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분야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전문가를 오늘 생생초대석에 모셨습니다. 한보종합건설 사장, 한보철강건설사업본부 사장, 한보에너지 사장, 유원건설 사장, 극동건설, 효명건설 대표, 호텔석유와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 이어서 2008년부터는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을 보유한 호텔 운영사인 아코르 엠바서더 코리아의 사장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의 회장이시기도 하시고요. 권대욱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되게 길게 네. 이 많은 일을 네, 참- 그동안 뭐 제가 기업에 지금 나온 지가 한 45년 되니까요. 세월이 벌써 10년이 4번이나 지났잖아요. 아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건설에서 이제 호텔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교육기업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지금 바꿔가면서 보람있게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첫날이에요. 지금 건설, 또 관광, 교육까지 이제 대표로 일하셨는데 이 건설 관광 분야가 대표님 아무래도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협이 시작되면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결실을 맺기를 정말로 절실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협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고속철,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 뭐 그러한 어떤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네. 제일 먼저 확충이 돼야 그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경협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국토의 중심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관광 산업이 외국인들이 거의 한 80 내지 85%, 그다음에 내국인들은 한 10 내지 15 내지 한 20% 정도 되는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내국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내국인이 오히려 60% 이상, 네. 외국인이 한 40% 되는 그런 건전한 관광 구조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되고, 또 이북에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그 관광 자원들. 그럼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빨리 뭐 통일까지는 몰라도 서로 남북 간에 왕성한 그 경제교류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주기를 정말로 네. 바랍니다. 건설 업계에 몇 년을 계셨어요, 회장님? 건설업계 정확하게 한 21년을 제가 근무를 했죠. 네. 그 중에 중동에 가 계신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동 건설을 뭐 한 거는 제가 평생을 했지만은 네. 가서 주재한 것은 한 3년 정도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동에 이제 그 척박한 땅에 건설 사업을 하셨으니까 네. 북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되는 게 없잖아요, 인프라가. 네. 그래서 북한 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건설업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만, 그다음에 물류가 좀 왕성이 되니까 도로, 네. 그다음에 뭐 도로에는 뭐 터널과 교량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기타 모든 산업의 에너지 원인 지금 발전,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북한의 지금 풍부한 그 수력 발전 자원을 이용한 수력 발전, 기타 화력 발전, 뭐 이런 발전소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뭐 건대욱 회장님은 남북관계의 건설과 관광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분이라고 소개는 드렸지만 건대욱 회장님의 개인의 삶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돼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한 40년 되셨다고 했고요. 직장인으로 대표로 생활하신 지 대표를 한 건 33년 차입니다. 33년 차고요. 네, 총 직장 생활은 45년입니다. 45년. 제가 한 10년이 좀 넘었으니까요. 예. 근데 꽃길만 걸으신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대표 이거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꽃길만 걸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35세 건설사 대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뭐 잘 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또 거꾸로졌죠. 왜요? 제가 이제 극동건설 사장을 그리고 35살에 사장이 된 후에 쭉 사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여러 가지 참 사유로 또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있던 회사들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 자리를 보존 못하고 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극동건설 사장을 했는데 바로 IMF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동서증권이라는 그 계열사의 연쇄 부도로 인해서 네. 극동건설마저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제 여태까지는 명함을 제가 내밀면 그렇습니까 하던 분들이 그분들에게 저를 설명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도 35세 어느 대표라고 하면 아우 다들 대단하다 했는데 그 당시에 35세 건설사 대표가 될 정도면 뭐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백수가 되신 게 나이가 47살 되죠. 47, 네. 한참 일할. 그렇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고 그다음에 의욕도 넘치고 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수양이 됐지만 그때는 수양도 덜 된 상태니까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이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나 앙앙불락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 경제가 가장 활발할 때 성장하시고 한국 경제가 위기였을 때 날개가 꺾이셨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 바이오 리듬하고 같이 가셨네요. 예, 뭐 참 우연히 그렇게 지금 됐죠. 그러면 47에 이제 백수가 되셨어요.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내 앞에 뭐 권대옥 자인은 앞에 뭐 이 직함을 하나 붙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뭐 방법이 내 사업을 하는 돈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제 돈도 넣고 남의 돈도 넣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잘 되셨어요. 네,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느낀 것이 이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엔터프로너십 소위 말하면 기업가 정신은 이거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어떤 그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보통 한 발 빠르면 성공할 확률이 한 90% 되고 두 발 빠르면 망할 확률이 한 90%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후자의 경우였었는데요. 디지털의 힘으로 깨끗한 건설을 구현해보자 했죠. 디지털의 힘으로 깨끗한 건설을 구현해보자. 네, 이상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빨랐어요. 빨라서 뭐 가진 돈 다 이제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실패한 인생이고 또 제가 또 사업가로도 실패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도망치듯이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한 3년을 거기서 보냈죠. 3년을요? 네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뭐 거기서 뭐 참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또 집도 짓고 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뭐 그런 생활이었었는데 당시는 그것이 참 어려운 생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저를 만든 정말 수양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혼자 잘난 줄 알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셨겠군요. 네, 확실히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책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그 충만함, 절실함,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죠. 그 생각해 보면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셨어요. 그러다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 위기 때문에 그 날개가 꺾이셨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망했고, 그래서 3년간 가장 열심히 일하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가장 자존심이 센 그때 3년 동안 유배 아닌 유배를 스스로 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론적인 걸까요? 지금 대표님이 잘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걸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 삶이란 것이 그냥 늘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보다 나은 삶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건설일만 계속 하셨는데 어떻게 호텔 전문 경영인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도중 하여튼 제가 한 30년 동안 가까이 참지내던 지인분이 석유호텔, 옛날 석유호텔, 그리고 하얏트 리전시 제주의 그 오너분이신 아주그룹의 문경 회장님이신데 전화 왔어요. 그 한참 일할 사람이 산속에서 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이제 호텔로 첫 발을 딛게 된 계기죠. 두렵지 않으셨어요? 건설하시는 분하고 호텔리어는 전혀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뭐 저도 그랬죠. 처음에는 내가 호텔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가 건설장을 오랫동안 잘 봐서 하는데 당신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열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건설이라는 백그라운드도 호텔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이 벌써 10년 차가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호텔이라는 데 호기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너무나 또 재미있는 일이고 보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골덴바스터 코리아까지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10년을 제가 잘 보내고 최근에 제 퇴임하고 고문으로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고문으로 활동하시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이제 호텔 이야기 했으니까 다시 남북 경협으로 네. 돌아와서 음. 자, 금강산이 이제 관광이 재개되고 이제 여러 가지 관광업 지역이 다시 개발되면 이제 호텔들이 들어갈 텐데 네. 그냥 제 바람은 외국계 호텔 말고 음.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 호텔이 들어갔으면 아, 네. 바람이거든요. 뭐 저희 엠바스더 호텔 같은 경우에 한국 토종 지금 현재 호텔 그룹이죠. 역사가 지금 62년 이상이나 되는 저희 엠바스더 호텔을 평양, 신의주, 그다음에 금강산 네. 거기에 세우는 것이 사실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아, 고문다운 말씀이십니다. 그럼 호텔을 세울 때 뭐 입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나요? 아니면 북한의 그 특징을 고려해야 되나요? 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죠. 첫째는 뭐 입지입니다. 입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또 거기서 바로 출국할 때 네네. 갈 수 있는 어떤 그 편의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권대욱 회장님 그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중간중간 길에 중간중간, 핸드폰이 예,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예, 예. 입지 부분이요. 예, 그래서 접근성. 네, 접근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금강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관광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렇죠. 관광지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출국을 할 때 공항과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이제 호텔을 이제 짓게 되죠. 정말 호텔과 건설이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은 카테고리네요. 전혀 지금 현재 연관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호텔 갈 때 두려웠지만은 그 제 건설의 경험이 호텔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 조언과 기대와 조언으로 제가 이루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남북경협 분야의 건설과 관광에 대한 조언을 우리 권대욱 회장님께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지금 이쯤에서 비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권대욱 회장님이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청춘합창단이라는 그 프로그램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회장님을 기억해요. 네. 그때 연세가 60대 초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60대 초반에 아주 말쑥한 신사가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약간 민망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면접 아닌 면접을 보는 거를 네. 제가 봤는데 네. 청춘합창단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원년 그러니까 오리지널 청춘합창단 오리지널. 출신이죠. 네. 그때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이 막내셨죠, 거의. 거의 뭐 그렇죠. 나이가 적은 축에서겠죠. 네. 근데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거기 나간다고 할 때 호텔 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사장이었었고 사실은 그게 뭐 좀 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서 현직 사장이 그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한 3개월 동안 출연한다는 것은 네. 쉽지 않았지만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평생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도대체. 네. 그래서 걱정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제가 용기를 했죠. 내서. 그 회사에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어. 그러나 그때 우리 회사에서는 흔쾌하게 또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잘 활동을 해서 오늘에 지금 7년 차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이십니까? 지금도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 연습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단원들이 이 방송 지금 들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예. 공연도 해외에도 많이 하신다고요? 뭐 저희들이 2015년도 UN 공연을 비롯해서 작년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합창 페스티벌을 했고 금년에는 또 지금 9월 22일 날부터 우즈벡에서 고려인 위문 공연을 저희들이 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함에 내 앞에 오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춘합창단에 나가셨고 지금까지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게 아마 그 의미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뭐 제 앞에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휴넷 회장, 그다음에 뭐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의 고문, 청춘합창단 단장. 그러나 앞에 붙은 그 수식어보다는 결국은 인간 권대욱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셨어요. 휴넷. 이게 네. 교육 사업하는 곳인데. 저는 제가 지금 휴넷에 가게 된 이유가 저는 평생 저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거든요.
네. 그 평생 교육을 지금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직장생활에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휴넷이 마침 또 행복 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기업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바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45년 여태까지 일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이막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돈도 주고 그다음에 또 보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해서 하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회사가 돈도 주고 차도 주고 그다음에 지게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일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45년이요? 40년? 45년. 45년. 전문 경영자로 또 사업가로 또 일반 직장인으로 그렇게 사신 선배가 우리 많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책이었는데 젊은 사업가 아니면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네. 회장님. 실패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네. 조언을 주시겠어요? 하여튼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태까지 많이 쓰러져 보고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네. 또 삶이란 것이 반드시 밝은 측면이 있으면 어두운 측면도 있다는 거. 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우리 합창단이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정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본질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또 한 분야의 조언을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할 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해서 근데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거 좀 어떻게 지내야 되나?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2의 제3의 삶을 지금부터 설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은 길이 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가지고서 하나의 자기 업을 갖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휴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새로 이제 다시 말하면 용기를 가지고 새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냐는 소명의식을 좀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좀 보고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면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의 산 증인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청춘이시네요, 회장님.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청춘 합창단에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붙이면은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꿈을 갖다가 얹으면은 그것은 사랑이 되고 통일이 되고 평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죠. 네. 합창단이 이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합창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겨야죠. 네. 다만 이제 우리 청춘 합창단이 유일한 청춘 합창단이라는 점, 이 점은 제가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십니다. 네. 오늘 남북 경협, 건설, 관광 이런 부분의 조언도 구했고 우리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도 나눴는데 휴넷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 분야에 대해 활동을 하세요. 통일이 되면 또 이런 교육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제일 먼저 사실은 그렇죠. 부담감 없이 그렇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전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직무교육서부터 인성교육, 문사철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교육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북한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나가서 같은 레벨로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교육이 천병의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87 사모님께서 3년 동안 산속에 계셨다는데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직 CEO여서 생계 문제는 없으셨나요? 네, 뭐 적절한 질문인데요. 네. 마침 저희 집 사람이 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전부 다 집 사람한테 맡기고 네.
그 네, 사업 그렇습니다. 망하고 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 없으셨죠. 그냥 사모님이 네, 네. 든든하게 해주셨네요. 네, 그 고맙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도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참 네.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럼요. 그래도 오늘 대표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도 용기 잃지 않으시고요. 또 오늘 대표님이 해준 조언처럼 남북 활발한 경제 사업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휴넷 권대욱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세월이 빠릅니다. 5년 전이네요. 왜 그렇게 과거에 천착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천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구나. 그러니 지금 비록 힘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더라도 그때 생각하면서 적어도 추하게 살지 말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지금 남은 이 여생에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빛나십시오. 권대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